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미국 소식과 재밌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US-Iran reach ceasefire deal to reopen Strait of Hormuz.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휴전 협정 체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발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미국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해제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트럼프가 직접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이 갑니다. 이는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어온 세계 경제, 미국 경제, 한국 경제, 그리고 너의 경제, 나의 경제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협상의 핵심 인물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14일 미 동부 시간 오후 5시 30분경 방송을 통해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하기로 선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국가안보회의는 모두 합의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면제와 미국의 봉쇄 조치 즉시 해제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뉴욕타임스에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지 시각 자정 이후까지 최종 합의를 미뤄왔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마당에서 본인 생일날 UFC 경기를 개최하는 기괴하고 미친 짓을 하는 트럼프에게 생일 선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전쟁은 끝난 것일까요? 합의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나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종전이 아닌 휴전을 과장 보도하는 트럼프의 탁월한 보도 전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트럼프는 14일 어제 뉴욕타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이 60일의 유예기간 내에 미국과 만족스러운 핵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중동 지역 수익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중동의 수호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지금 든 생각인데 아마 종전은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이란의 호르무즈를 넘겨주고 통행료만 챙기겠다는 심산일 수도 있겠네요.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공식 서명식은 금요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올린 후속 게시물에서 금요일 협정 서명으로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해 양 끝에서 석유가 다시 흐르게 되어 이 지역과 전 세계로 석유가 공급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 중요한 수로에서의 선박 운항은 이번 주말까지 재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덕분에 어젯밤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s net worth tops $1 trillion.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요즘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처럼 절대 무언가를 나누어 먹지 않습니다. 특히 그는 특대 사이즈 100인분 정도의 피자를 혼자서도 먹을 것 같죠. 이 기술 사업가는 어제 스페이스X의 상장 첫날 주가가 상장가 135달러에서 176달러 이상으로 최대 30% 급등하면서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조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머스크의 순자산은 포브스에 따르면 1조 1천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스페이스는 금요일 19% 상승하며 시가총액 2조 1천억 달러를 기록, 미국에서 6번째 가치 있는 상장 기업이 되었습니다.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테슬라보다도 규모가 크죠. 스페이스X 주식의 거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머스크는 주가 변동에 따라 순자산이 수천만 달러씩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스크의 재산 대부분이 상장 기업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의 1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은 사실상 현금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조 달러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일까요? 머스크의 재산은 이제 다른 부자들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 아마존, 오라클, 메타의 창업자들의 재산을 모두 합쳐도 겨우 1조 3천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머스크의 자산은 이제 한 국가의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고 있는데요. 참고로 대한민국의 1년 GDP는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GDP가 1조가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 21개밖에 없습니다. NBC에 따르면 만약 당신의 가구 연소득이 8만 4천 달러, 2024년 미국 중위소득이라면 1조 달러를 모으는데 1200만 년이 걸립니다. 쉽게 말해 1조 장의 1달러 지폐를 1열로 늘어놓으면 달까지 왕복을 200번 할 수 있는 거리이고요. 1조 달러가 있다면 전 세계 인구 약 82억 명에게 모두에게 122달러씩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 텍사스 휴스턴시의 모든 부동산을 8,790억 달러에 매입할 수 있고요. 갤런당 4달러 11센트에 2,430억 갤런의 휘발유를 소비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2025년 한 해 동안 모든 미국인들이 사용한 휘발유는 고작 1,370억 갤런밖에 되질 않습니다. 미국, 테슬라 제외, 유럽, 일본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에 투자하고도 1,000억 달러가 남습니다. 와우! 머스크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아니죠. 그럼 누가 부자가 되었을까요?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였던 그의 측근들은 모두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여러 명의 억만장자를 탄생시켰고 회사 주식을 모아둔 초기 직원들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에서 일하시는 분 있으면 put your hands up. Are you camping or sending your kids away? 캠핑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십니까?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에서는 여름 캠핑을 준비하는 아빠들과 아이들을 여름 캠프에 보내기 위한 엄마의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 캠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The Big Business of Bunks and Bugs. 여행 가방과 샤워용품 정리함이 정말 잘 팔리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에서 열리는 2주짜리 당일 캠프든 오레곤주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 한 명당 17,000달러를 받는 고급 숙박 캠프든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2만 개가 넘는 캠프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여름 캠프의 현황을 보면요. 미국 청소년 캠프 산업은 지난해 46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보육, 아이들 돌보기, 비용이 급증하면서 여름 캠프 가격도 함께 상승했지만 미국 캠프협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60억 달러의 타격을 입은 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족 단위 캠프 비용이 증가하고 있죠. 미국 캠프협의회는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당일 캠프 비용은 하루 평균 87달러이며 숙박 캠프는 하루 173달러입니다. 널드 월렛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5년 초에 학부모의 25%가 여름 캠프에 2,000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뉴욕처럼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는 그 비용이 쉽게 1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으며 인기 있는 여름 캠프는 시작일 10개월 전에 이미 마감됩니다. 지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유한 부모들은 모기 물림 방지, 벌레 퇴치제, 냄새 제거를 위한 전문 세탁 서비스, 시간당 125달러를 받는 짐 싸기 도우미와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주기 위해 REI 같은 아웃도어 전문 매장에서 캠프 참가자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개인 쇼핑 도우미까지 고용하며 캠프 편의시설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Camp Styles of the Rich and the Famous. 부유층과 유명 인사들의 캠프 스타일.
전통적으로 여름 캠프는 자연과 교감하고 재미있는 팔찌를 만들고 수영복 차림으로 샤워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자이거나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차고 넘쳐서 고급 캠프에 보낼 여유가 있다면 여름 캠프는 꼭 그런 초자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급 캠프는 여름 동안 최대 17,000달러까지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 북부에 있는 브렌트 레이크 캠프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제공하는데요. 테니스 코트 15개, 그중 11개는 클레이 코트입니다. 농구 코트 11개, 그리고 지붕이 있는 롤러 하키 링크, AC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짐, 9m 높이의 실내 암벽 등반, 그리고 닌자 코스도 존재합니다. 목공소, 도예 작업실, 도자기 공방, 그리고 팟캐스팅 강좌도 들을 수 있죠. 요즘 고급 캠핑족은 무엇을 먹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즐깁니다. 때로는 캠핑장 내 유기농 텃밭에서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믈렛, 매일 제공되는 샐러드바, 가꾸운 케이크로도 부족하다면 많은 부모들이 몰래 커다란 사탕, 초밥, 스테이크 등을 가져오는 면회일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심지어 가정부를 데려오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매일 갈아야 하는 침구 때문이 아닐까요? The History of Summer Camps in the US. 미국 여름 캠프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여름마다 아이들을 몇 주씩 자연 속으로 보내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은 애국심, 자본주의, 그리고 불안감만큼이나 미국적인 문화입니다. 따라서 여름 캠프의 역사가 이 세 가지 요소와 얽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1205년, 아니 옛날 1861년 여름,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한 직후 교육자 프레더릭 건은 코네티켓에 있는 자신의 기숙학교와 연계하여 비공식적으로 최초의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는 약 4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42마일, 약 67km를 걸어 롱아일랜드 사운드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나팔 소리에 맞춰 잠에서 깨어나 직접 물고기를 잡고 군사 훈련을 받았다고 하죠. 최초의 독립적인 여름 캠프는 5년 후에 생겨났는데 North Mountain School of Physical Culture에서는 허약한 소년들의 부모들에게 $200씩 받고 펜실베니아 북동쪽의 숲속에서 4개월 동안 아이들을 단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 전역에는 이런 여름 캠프가 잘 정착되어 있었고 매우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매우 부유한 아이들에게는 여름 호텔 밖에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모들은 아이들이 식량 배급, 공습 대피 훈련, 전산 가족 구성원 등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 이미 충분히 강해졌으니 여름 캠프는 아이들이 그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예 활동과 스몰즈가 유행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정 관심사를 중심으로 단기간 운영되는 전문 캠프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1982년 엘라베마주 헌츠빌에 있는 미국 우주로켓 센터에서 시작된 스페이스 캠프일 것 같고요. 이러한 개념은 더욱 널리 퍼져나가 90년대에는 컴퓨터 캠프, 농구 캠프, 댄스 캠프, 연극 캠프 등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을 위한 장기 숙박형 여름 캠프를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시장이 현대 아이들과 부모들의 바쁜 일정에 맞춰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There's a niche summer camp for that. 그런 아이들을 위한 특색 있는 여름 캠프가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에 즐겨하던 거의 모든 역할놀이가 대형 썸머 캠프 업체들에 의해 수익화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티로폼 재질의 칼로 좀비와 맞서 싸우기. 8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매사추세츠 찰턴에 있는 위저드 앤 워리어스 캠프에서 마음껏 라이브 액션 롤플레잉을 즐길 수 있고요. 지붕에서 뛰어내리고 스파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할리우드 스턴트 캠프와 비밀 요원 캠프는 어린이가 거실 가구에 뛰어들어 부셔버리고 스턴트하는 걸 내버려 두는 대신 주당 $1,695를 벌고 있습니다.
폭발물 사용법을 가르쳐라. 미주리 과학기술대학교는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다이너마이트 사용법, 불꽃놀이 폭죽 터트리는 법을 가르치고 불꽃놀이에 대한 재능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네요. 이건 특별히 언급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스탠드업 코미디를 위한 키즈 앤 코미디,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예비 기업가들을 위한 캠프 비즈 스마트, 중장비 조작을 배우고 싶어하는 제조 분야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스파크 포스가 있습니다. Grown-ups are making friends at sleepaway camps. 어른들이 여름 캠프에서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름 캠프에 가면 평생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인연을 갈망한다면 어떨까요?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성인 전용 숙박 캠프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캠프는 온수 수영장과 칵테일을 갖춘 클럽 매트처럼 보이고 어떤 캠프는 게임이나 SF에 초점을 맞춥니다. 테마가 무엇이든 성인 전용 숙박 캠프의 주된 목적은 성인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여성 전용 고급 주말 캠프인 캠프 소셜의 슬로건은 99%가 혼자 오지만 100% 친구가 되어서 떠난다 입니다. 약 $1,000의 참가비로 남성이 없는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요가, 필라테스, 일기쓰기, 미술공예, 수영, 테니스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밤에는 칵테일과 함께 파티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캠프 소셜에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참가하며 83세 여성도 참가한 적이 있다고 캠프 소셜 측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주말 동안 캠프에 머물렀던 USA 투데이 기자에 따르면 가장 흔한 연령대는 40세 이상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업 워크숍도 있습니다. 다른 캠프와 비슷하지만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회사의 목표 달성과 주주가치 증대에 도움이 되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죠. 이건 약간 한국 기업의 워크숍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미국 소식과 재밌는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